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차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이미 완료를 했고요. 소화 흡수를 통해서 탄수화물까지 마쳤고 지금 지질에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리라고 믿고, 자, 5대 영양소 중에 지질도 건강과 가장 관련이 많이 된 거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잘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지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분류, 지질의 소화와 흡수, 운반, 대사, 체내 기능, 섭취와 건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체내에 어떠한 기능을 작용하는지와 지질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지질이 어떤 것인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시간이 좀 남으면 지질의 그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3강 시간에 배웠던 탄수화물의 강의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로서 탄소가 1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의 구조식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로 나누어진다. 또한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단당류이고, 이 단당류가 모여서 2개 모이면 이당류, 그 다음에 올리고당류, 여러 개가 모이면 또 수백 개가 모이면 다당류로 이루어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는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요, 비싼 단백질을 전략해주고,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병인 해톤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단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기능 4가지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 전략을 하고, 케톤증을 예방하며 단맛을 제공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하나인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도 알아봤는데요.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지도 않고 배설되므로 배변량과 배변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좋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거나 팽윤되어서 젤을 형성하고 소장 내에서 당이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되어 사슬이 짧은 지방산의 가스로 생성하기 때문에 장 활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은 우리가 생리적 기능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배변량을 증가시키고 배변을 촉진시키며 분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 통과를 지연시켜서 만복감을 주고요,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급원식품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샐러리의 채소나 잎, 줄기, 뿌리, 곡류의 겨층, 과일의 껍질, 리그닌은 많이 들어있는 당근, 고사리, 브로콜리, 과일이나 사과, 감, 귤, 딸기, 바나나, 해조류, 보리, 귀리, 두류 등의 수용성과 지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에서도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그다음에 개실증, 대장암, 당뇨병, 비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요, 탄수화물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도 기억날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된 질환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충치죠, 충치. 단맛을 많이 내는 이 설탕은 충치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충치는 치아 표면의 pH가 5.5 이하일 때 시작되는데, 설탕은 이 치아의 표면의 pH를 4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플라그, 즉 충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충치 발생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충치 예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치질도 잘해야 되고 치실도 해야 되겠지만 단 거를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번째 탄수화물에 관련된 질환은 고지혈증, 3번째는 만성 당뇨병, 당뇨병의 원인도 바로 탄수화물이다. 그다음에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40대 이후의 70%가 있다라고 하는 유당불내증, 또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에 주머니가 생기는 개실증 다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급원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지질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지질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건강은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목적도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듯이 건강에 관련된 지질의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은 지질의 분류나 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을 배우기 전에 나는 지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일반 상식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세 가지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지질은 체내에 무한정 저장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서 무한정이라는 표현,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질은 체내에 무한정 저장됩니다. 우리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사진을 좀 보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이제 수백 킬로 나가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의 토픽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분은 멕시코의 마누엘 우리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세계 최고 몸무게 560kg를 달성하신 소유자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48세로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 지질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체내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납니다. 이분처럼 결국 사망하게 되겠죠. 이분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병적인 식탐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해도 먹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 자기관리 잘 해서 균형적인 체형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오로지 동물성 급원에만 있다? 네, 맞습니다. 탄소가 4개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은 소수성을 가진 대표적인 스테롤로서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동물성에만 있습니다. 식이성. 세 번째는요.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포화지방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포화지방이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질에 관련돼서 지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놓고 이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유기라는 것은 있다라는 얘기죠.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 유기화합물로서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에테르라든지 알코올, 벤젠 등의 유기용매제에 녹는 영양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에테르로 우리가 휘발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니큐어를 칠했을 때 매니큐어를 지울 때 비누나 수돗물로는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테르를 넣으면은 쉽게 녹듯이 자동차 정비공들 손 씻는 거 보면은 먼저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 전에 휘발유로 씻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처럼 에테르라든지 알코올, 벤젠 등으로 녹는 유기용매에 녹는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이 물에 녹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때가 묻은 설거지를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게 퐁퐁이라든지 휘발유, 에테르, 벤젠 등을 이용해서 닦아야지 녹는 영양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은 수용성이지만 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성지방하고 인지질, 콜레스테롤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에테르라든지 알코올,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 영양소로서 지질은 크게 중성지방과 인지질, 콜레스테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11월 달에 방송된 생로병사의 비밀, 이 지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음식들이라는 영상을 1분짜리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대표적인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화지방산인데요. 이 지방산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와 버터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과 등푸른 생선의 기름,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인공 지방인데요. 대표적인 식품에는 마가린과 쇼트닝,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각종 가공식품들이 속해 있지만 폐해가 많기 때문에 퇴출 대상 식품 1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방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지방의 균형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필수 지방산이 있듯이 꼭 먹어야 하지만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게 특히 이제 포화지방이라는 상식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됐던 트랜스 지방,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죠. 쇼팅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래서 시장에서 쇼팅을 이용하는 음식은 우리가 사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반 상식적인 게 많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중에서 95% 이상이 우리가 중성지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성지방, 이 지방의 형태로 몸무게를 나가게 하는 체내에 남는 이 칼로리가 결국 이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축적돼서 몸에 지방이 생기는 거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포화와 불포화가 있다는 이 지방에 대해서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성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3분자가 에스테르 결합한 것으로서 식품이나 체지방의 95%는 중성지방 형태입니다. 이 에스테르의 결합은 글리세롤의 수상기와 지방산 사이에 물 한 분자가 빠짐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글리세롤의 3개의 수상기 중 1번과 3번에 위치하는 포화지방산이 2번 위치하는 불포화지방산에 결합하는 게 이 다이글리세라이드나 모노글리세라이드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3개가 결합되는 모습을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양학자라든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소기호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 3가지 원소를 보시면 이 글리세롤은 이렇게 탄소가 3개 보이고 수소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져 있으며 오른쪽에 산소와 결합한 수소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글리세롤의 모습이고 3지방산이라 해가지고 이 지방산이 탄소가 3개 있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게 중성지방인데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포화지방산이나 이 불포화지방산을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노글리세라이드하고 다이글리세라이드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형태가 포화와 불포화 지방이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포화 지방이나 불포화 지방산이고 이 중성 지방 중에 하나 이게 3가지 이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이렇게 글리세롤의 지방산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안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산인데요. 지방산은 중성 지방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한쪽 끝이 카르복실기하고 다른 쪽의 끝은 메틸기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긴 탄소 사슬의 수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의 모습을 우리가 메틸기라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카르복실기라고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H가 이제 수소고 C가 탄소니까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포화지방이고요. 다른 말로는 스테아르산이라고 하죠. 단일불포화지방산은 다른 말로 이제 올레산이라고 하는데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다중불포화지방산도 이렇게 구조식을 따져보니까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탄소 번호는 카르복실기의 탄소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탄화수소의 탄소로 번호가 계속되다가 메틸기의 탄소가 마지막 번호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카르복실기 옆에 탄소는 알파 탄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탄소는 마지막 탄소이므로 N 탄소로 표시되는데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의 탄소수가 이 산해지 22개의 짝수이며 탄소수와 탄소사슬 안의 결합 방식 및 모양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것인데,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탄소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탄소가 아까 6개, 7개, 8개, 9개 계속 보였는데요. 지방산은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가 작은 것은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적인 것은 중간 사슬 지방산, 많은 것은 긴 사슬 지방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처럼 탄소수가 많을수록 지방산의 사슬 길이가 길어지고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으며 그 융점이 높아진다. 우유의 유지방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코코넛유는 중간 사슬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들 지방산들은 탄소수가 적어서 긴 사슬 지방산보다 친수성이 크다. 물과 같이 합해지는 것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하죠. 일반식의 대부분의 지질은 이 소수성으로서 긴 사슬 지방산을 함유해서 대부분 생체 내 지방산도 이 탄소의 수가 12개에서 22개 정도의 탄소 수가 보유하기 때문에 잘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구성된 이 중성지방의 짧은 사슬 지방, 이 SCT라고 하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간 사슬 지방산으로 구성된 중성지방은 중간 사슬 지방과 긴 사슬 지방산으로 구분된 이 지질은 긴 사슬 지방이라고 하는데 LCT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그러면 표 4-1에 보니까 탄소수에 따른 지방산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우리가 지방을 봤을 때 다른 건 다 수소하고 산소는 빼고 이 탄소의 수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탄소의 수가 4개, 8개, 6개는 많지 않다라고 구분을 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구분을 했고요. 10개, 12개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이제 중간 사슬 지방산이라고 했고, 나머지 14개 이상인 모든 것은 긴 사슬 지방산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 같은 배우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중 결합의 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탄소는 원자가가 4가로서 이웃하는 원자 4개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산의 말단의 카르복실기와 메틸기의 탄소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 즉 사슬 내의 탄소가 인접 탄소 2개 및 수소 2개와 결합하고 있으면 우리가 포화되었다고 정의를 해서, 인접 탄소들의 수소 원자 1개씩을 잃어버리고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면 이 불포화지방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방산 사슬 내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는 단일결합, 그러니까 탄소로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지방산으로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지방은 융점이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입니다. 그래서 고체로 구분되어 있죠. 이 대부분의 우리가 버터라든지 마가린 이런 것들이 고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소고기 기름도 우리가 냉장고에 가면 고체화가 되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의 예로서는 맛에 영향을 주는 이 팔미트산이 있고요, 스테아르산 등이 있으며, 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등심, 안심, 갈비 등의 휜 기름 부분이나 닭고기 껍질 등의 노란 기름 등 이 동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식물성 기름에는 이러한 포화지방산이 함량이 적죠. 식물성 기름에는 이러한 포화지방산의 함유가 적은데요. 예를 들면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죠. 불포화지방산의 대표적인 성분인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없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야자유. 야자유에 보면은 이 하얀색의 지방 성분이 있죠. 이거는 포화지방이다. 마찬가지로 팜유나 마가린,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공기를 유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이지만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화지방은 일단 몸에 굉장히 덴저러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말씀드렸듯이 이중 결합이 한 개인 지방산을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지방산을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올레산이 대표적이고 스테아르산으로부터 체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리놀레산이 대표적이고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콩기름, 홍화기름, 오시죠, 참기름 등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중 결합이 많을수록 이 융점이 낮아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에 섞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고체 상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동물성 기름 중에 유일하게 불포화 지방이 하나 있죠. 오리 기름은 우리가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고체화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주신 선물이 바로 오리 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리 고기를 먹을 때는 어른들도 보신의 개념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처럼 이중 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이 지방산도 이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메가3와 6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오메가3는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지방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메틸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중결합을 이루는 이 탄소의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으로 나누는데, 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이 들기름과 견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옥수수 기름보다 이 콩기름에 많은데, 수험생들의 두뇌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EPA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 오메가3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연어라든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반면에 오메가6는 이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이 참기름 등 그 식물성 기름에 많이 있고, 육류의 난황에 많고 리놀레산으로부터 합성도 가능하고, 오메가6도 올리브유나 까놀레아유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사료로 키우는 돼지나 소가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체내에 그대로 이 오메가6나 9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나 9은 우리가 인체에 중요하지만 인체에 부족하진 않지만, 오메가3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보충으로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산의 종류와 급원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방의 이 분류를 우리가 탄소의 수에 따라서 짧은 사슬, 중간 사슬, 긴 사슬로 구분을 했죠. 이거에 따라서 짧은과 중간은 우리가 포화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긴 사슬 지방산, 그러니까 탄소의 수가 많을수록 몸에 좋다라는 인식이겠죠. 단일 불포화와 다중 불포화로 구분을 됩니다. 이 지방산명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소 기호도 우리는 일반 상식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다. 화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급원식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버터나 코코넛류, 팜류 이런 것들에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포화지방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유지방 중에서 동물성 기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있는 비계 지방들, 이런 것들은 이런 지방산은 이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긴 사슬 지방산, 단일 불포화와 다중 불포화 중에서 건강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이 급원식품은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가 많이 배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싸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닭으로 튀기는 기름은 이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특정의 회사에서 올리브유로 기름을 튀기고 돈을 더 받아도 훨씬 더 히트를 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건강은 포기할 수 없죠, 인간이. 까놀라유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식물성 유지, 들기름이나 콩기름, 육류, 난황, 계란, 노른자죠, 어유, 등푸른 생선, 연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등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들한테 두뇌 개발에 좋은 EPA라고 하는 등푸른 생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로 구분되는 것은요, 이게 시스냐 트랜스냐, 이런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것도 이게 그림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양이 시스형으로 되어 있느냐 트랜스형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시스형이라고, 한쪽 시스형, 이 올레산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엘라드산이라든지 스테아르산처럼 현미경으로 보니까 입자를 이렇게 트랜스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게 몸에 상당히 안 좋더라.
트랜스 지방이 발견된 지가 1973년도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포화지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트랜스형은 이렇게 트랜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형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이 시스형은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 두 개의 결합된 수소 원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있어서 지방산의 탄소 사슬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굽어져 있는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셨죠? 대부분의 자연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형인데요. 이 트랜스형은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 두 개의 결합된 수소 원자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어서 시스형과는 달리 지방산의 탄소 사슬이 굽지 않고 똑바른 모양을 이루므로 포화지방산과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가집니다.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액체의 식물성 기름에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된 쇼팅이나 마가린 같은 경화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지방산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가린과 쇼티닝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가수소 과정을 거쳐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 조리 시 식물성 기름 대신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하면 독특한 질감을 주고 실온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시키므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과나 제빵 등에 이용하고 있는데 몸에 안 좋겠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36초짜리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트랜스 지방이란 식물성 지방을 고체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이다. 원래 식물성 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기름의 포화 지방산과 달리 구부러진 형태라서 변형이 매우 잘 된다. 그러나 이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가 들어가면 직선 모양으로 변하면서 유동성이 사라진다. 이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네, 트랜스 지방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원래는 없었는데 인공적으로 화학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질의 첫 번째 강의는 지질을 이해하는 시간과 지질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